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충주 신호부가 도마에게 거두어져 혈기가 되었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노부와 도마가 귀할대 본부에 찾아가 괴멸시키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만세글락교의 교회에서는 도마를 찬양하는 이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고, 도마는 새롭게 신도로 된 한 인간에게 다가가 그를 반겼죠. 그때 시노부가 그에게 다가가 환영한다며 어떤 주사를 놓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잠시 뒤 혈기가 되어 눈을 떴습니다. 그 만세글락교에 있는 모든 신도들은 혈기들이었고 그들은 새로 만들어진 혈기들에게 인간의 피를 먹이며 환영했죠. 귀살대 괴멸로 시노부는 만세글락교에 잡혀있는 우베야시키 당규를 자세히 봤는데 어째선지 이토록 약해 빠진 인간에게서 무장의 느낌이 가득했고, 시노부는 무장과 어떤 관계냐고 묻자 무장은 내 일족의 수치이자 저주와도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앞서 네주코에 피해서 무장의 저주를 풀어낼 단서를 찾아 그 약을 도마 자신 그리고 카나오에게 투여를 해 무장의 저주를 풀었는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혈기들을 늘려야 하지만 혈기는 무장만이 만들 수 있었기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장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베야시키를 실험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낸다면 도마를 새로운 혈기의 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우베야시키의 피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약을 먹은 도마 자신은 자신의 피로도 인간의 혈기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가던 만세글락교. 만세글락교는 인간의 병을 고쳐준다는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닌 혈기로 만들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게서 해방시키는 종교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런 중 밖에서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카나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떤 혈기가 쳐들어왔다고 했죠. 카나오가 나가보니 그곳에는 아카자가 있었고 그대로 카나오를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오는 순간적으로 아카자의 주먹을 보고 반응이 많았고 멀리 튕겨 나갈 뿐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죠. 아카야는 다른 허접한 혈기들과는 다르구나. 도마 그 자식은 이곳에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동나비들이 아카자를 향해 쏟아졌고 아카야는 바닥을 주먹으로 쳐 풍압을 일으켜 그 동나비를 날려버렸죠. 어라? 당신은 아카자? 슬슬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오셨나 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네 녀석들을 상대하기는 귀찮다. 어서 도마 자식이나 불러 라고 소리쳤죠. 그의 시노부는 처음부터 도마님을 마치 자신의 아래인 것처럼 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엔 제가 확실히 당신의 버릇을 고쳐드리죠 라고 하며 그대로 찌르기 공격을 했고, 아카야는 시노부의 엄청난 스피드에 팔로 그 칼을 방어했지만 시노부의 칼은 아카자의 양팔을 뚫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시노부를 뿌리치며 저 녀석 언제 저렇게 강해진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의 양팔에 등꽃독이 퍼져가며 썩어왔고 아카야는 자신의 양팔을 뜯어버린 후 다시 재생했죠. 시노부는 도우마님의 말로는 당신 지금껏 최소한의 인간만 잡아먹으며 수련을 통해 강해지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그 한계가 확실히 드러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시노부의 여유로운 표정에 너 도대체 인간을 얼마나 잡아먹은 거냐? 라고 이를 뿌듯 깔았고, 시노부는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단지 귀할 때의 강한 주들과 여러 혈기들을 잡아먹었을 뿐 그 편이 꽤나 혈기가 좋더라고요 라고 하며 웃었죠. 아카야는 확실히 시노부의 귀위가 예전의 도우마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라는 걸 느낀 후 전력을 다해야겠다며 파괴할 아침을 시전했고 시노부의 투기를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의 혈기술 독혈을 시전해 주변을 나비들로 채웠고 그대로 아카자와 부딪혔죠. 아카야는 시노부의 근처에만 다가가도 피부가 썩어 들어갔고 멀리서 원거리 공격만을 하려고 했는데도 시노부는 빠른 몸놀림으로 자꾸만 아카자의 몸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카야는 시노부의 공격을 나침으로 피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공격을 맞지 않아도 시노부 주변의 동나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게 되었죠. 아카야는 시노부의 독에 의해 썩어가는 피부를 재생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체력을 뺏기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 정도의 재생력이라면 금방 독에 내성이 생겨야 할 텐데 시노부는 매번 다른 새로운 독을 조합해 뿌려냈기 때문에 적응할 수도 없었죠. 점점 싸움이 길어지자 아카자의 신체력이 떨어져 파괴살 아침이 해제되게 되었고
신호의 무자비한 공격에 몸이 꿰뚫려버렸습니다. 아카자의 몸은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친 상태. 아카자는 괴로워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고, 그때 도우마가 쓱 나오며 역시 시노부짱, 아카자 공까지 이겨버릴 줄이야. 역시 대단해 라고 했죠.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당신의 근성은 그래도 꽤나 봐주마하니 무장을 배신하고 도우마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크하하 웃으면서 저런 머저리를 왕으로 세우라는 너도 정말 멍청하구나. 넌 결코 무자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씩 웃으며 아카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고, 네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힘을 흡수해 무자는 없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며 아카자를 흡수해버렸죠. 시노부는 그 뒤 이제 아카자를 처치했으니 무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와 싸우기 위해 병력을 모을 테니 곧바로 무한성으로 쳐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무장과 코쿠시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며 살짝 걱정을 했지만 시노부는 다이조부 데스 라고 하며 그동안 모은 모든 병력을 이끌고 무자를 향해 출격을 했죠. 한편 무한성에 있던 나키메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무한성 보안이 뚫리며 수백 명의 혈기들이 들어오자 당황했고, 무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노부는 예전 상현 소집이 되었을 시점에 자신이 개발한 특수한 약품을 무한성 곳곳에 발라놓았고 그 위치를 알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죠. 무자는 나키메에게 어서 혈기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고, 나키메는 비파 연주를 하며 자신의 편인 혈기를 무한성으로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피메의 비파가 반으로 갈라졌고 그곳을 보니 카나오가 섬뜩한 미소로 서 있었죠. 카나오는 가차없이 나키메를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칼끝에는 혈기들을 붕괴시키는 독이 발라져 있었기에 나키메는 그대로 몸이 썩어들어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무한성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무자는 부들대며 혈기들에게 포위당했는데 그 순간 달의 오배 검술이 날아와 수많은 혈기들을 베어버렸고 상현일 코쿠시보가 등장했습니다. 카나오는 그대로 뛰어가 코쿠시보에게 덤볐는데 코쿠시보는 여유롭게 카나오의 칼을 막은 뒤 반격해 온몸을 베어버렸고 카나오가 겨우 몸을 재생한 뒤 식은땀을 흘렸죠. 그의 시노부가 코쿠시보에 뛰어들어 맞섰고 코쿠시보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현 6이었던 그녀가 이 정도까지 강해진 것에 놀랐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의 오을 시연에 수많은 착륙들을 날렸고 시노부는 독혈로 그 착륙들을 막아보려고 했죠. 그렇게 두 기술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주변이 먼지로 뿌옇게 되었는데 그 순간 먼지 속에서 코쿠시보가 튀어나와 시노부를 베어버렸고 시노부는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시노부는 주변에 독을 뿌리며 아카자를 상대할 때처럼 코쿠시보에게도 같은 전략을 짰는데 그녀가 코쿠시보에게 가까이 할 때마다 교묘하게 시노부의 독공격을 피하며 거리 조절을 했고 마치 시노부의 검술을 읽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에 반면에 코쿠시보의 검술을 잊지 못하는 시노부는 참격에 계속해서 몸이 베이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우마는 무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도우마의 여러가지 어른 혈기들이 무장에게 데미를 입혀도 혈기끼리의 싸움이라 금방 재생해버렸고 무장의 체력은 그 어떤 혈기보다도 압도적이었기에 그냥 맞으면서 싸우는 무식한 방식으로도 도우마를 압박할 수 있었죠. 도우마는 역시나 긴 세월 동안 살아왔던 태초의 혈기라서 그런지 도무지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사실 시노부가 하자고 해서 한 거지 자신은 딱히 혈기왕이 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시노부는 생각보다 코쿠시보와 무장이 강하자 살짝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가 멀리서 거대한 참격을 날리자 그것을 막고 저 멀리로 튕겨 나가버렸죠. 먼지 속에서 시노부는 몸을 일으키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카나오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갔고 저에게는 저자의 검술이 전부 보이긴 하지만 신체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 피할 수가 없다며 저자를 이기려면 시노부님께서 저를 흡수하셔서 제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를 잃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갈등이 되었죠. 카나오는 자신은 어차피 시노부님을 위해 살아가는 몸 당신에게 목숨을 건졌으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신은 어서 흡수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꼭 이기겠다며 눈물을 머금고 카나오를 자신에게 흡수하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코쿠시보가 여유를 부리며 저벅저벅 걸어오다가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시노부의 모습이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황급히 뛰어가 그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노부는 코쿠시보의 뒤쪽에 있었고 그대로 코쿠시보의 등을 찔러버렸죠. 코쿠시보는 순식간에 달라진 시노부의 기운에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이미 자신의 몸에 퍼진 독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미숙해서 카나오를 희생시켜버렸다는 생각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그 분노는 도구를 발사한데요 주변에 뒤덮어버렸죠. 아까보다 훨씬 큰 범위로 퍼져가는 시노부에도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그 독들을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호흡을 하는 동안 시노부의 독이 코쿠시보의 폐를 타고 들어왔고 폐가 전부 타버리며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다행히 당신은 호흡을 쓰는 검사라 나랑 비슷한 레벨이 되니
제 능력과 상성이 안 좋군요 라고 하며 웃었고, 코쿠시보가 재생할 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코쿠시보 주변을 맴돌며 코쿠시보 온몸을 독으로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호흡을 하려고 할 때마다 들이켜진 독에 코쿠시보는 호흡을 하지 못했고, 시노부의 분노의 찌르기 공격은 코쿠시보의 몸에 붕괴를 앞당겼습니다. 그 시노부는 도마를 도우려 곧바로 무장에게 뛰어들었고, 무장의 촉수들을 독으로 전부 태워버리며 공격했는데, 무장은 도마 시노부 2명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재생력을 보여줬고, 그 재생력은 시노부의 독이 무장의 몸속까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게 했죠. 시노부는 무장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칼로 급소를 찔러 독을 주입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무장에게 접근했다가 무장의 촉수가 시노부의 칼을 튕겨냈고, 시노부의 칼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시노부는 아카자 코쿠시보와 싸우며 야케인 칼날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무장과의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도마는 이대로 가다가 체력이 약한 우리가 무장에게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도마가 시노부에게 자신을 카나오처럼 흡사하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도마는 지금껏 너를 지켜보며 느낀 것이 너야말로 자신보다 훨씬 더 왕에 어울릴만하다며, 너에게 흡수되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안 된다고 그를 만류했지만, 도마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시노부를 끌어안았고, 도마의 차가운 몸이 시노부의 몸속으로 들어갔죠.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시노부가 도마를 흡수하는 걸 방해하려고 했는데, 시노부와 도마가 만든 혈기 군단이 방패화되어 부자에게 덤벼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부자는 멍청한 것, 네가 도마를 흡수한다면 나도 그 시간 동안 이 수백 마리의 혈기들을 흡수해 체력을 채우면 된다 라고 하며 촉수를 사용해 혈기들을 쓸어 담아 흡수했죠. 그렇게 시노부와 무장 양쪽 다 모든 흡수가 끝난 상태, 시노부는 무장을 향해 보다 강력해진 독나비들을 날렸고, 무장은 어차피 네 독은 내 겉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뿐 속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촉수를 꺼내려고 했는데, 부장에게서 나온 촉수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촉수가 나왔고, 갑자기 피가 역류해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노부가 씩 웃으며 멍청하긴, 내가 왜 이 많은 혈기들을 여기로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데려온 수백 마리 혈기들은 내가 네 녀석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살아있는 독이었다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동안 혈기들을 만들 때 무장진영의 혈기들이 흡수하면 자멸하게끔 독을 몸속에 저장해 놓았는데, 부장이 그 수백 마리 혈기들을 몸속으로 한꺼번에 흡수하자 그 독들이 부장에게 퍼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도록 내부부터 전부 썩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네 녀석은 천년을 산 혈기치곤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하며 썩어 문드러진 무장에 다가가 도마의 부채로 공격을 해 온몸을 박살내버렸고, 부자는 모든 몸이 부서져 썩어가며 소멸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드디어 무장을 죽이고 모든 혈기에 최정점으로 서게 되었다며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은 것은 모두 혈기다 보니 폐허가 되어버린 광경에 시체조차 하나도 없었죠. 시노부는 폐허 속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진정 자신이 꿈꿨던 모습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에게 소중했던 아빠, 엄마, 카나에, 카나오, 도우마가 없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얻는 것에 집착했더니 모든 것을 잃었구나 라고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시노부. 그때 저 너머에서는 태양이 밝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혈기 시노부의 시나리오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시나리오 중 가장 처참하고도 공허한 끝맺음이 아닐까 싶은데, 자신의 과한 욕심과 집착은 결국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넣고 싶어 이런 전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